네. 우선은 지난 경주 에이펙 당시에 네. 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거는 2017년 이후에 약 9년 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제부터 이제 3박 4일 일정이 시작이 된 건데 우선은 경주 에이펙 이후에 아마 예상대로라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 외교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에 해외 국빈 정상을 초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그 시점의 의미인데요. 네. 이게 그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우선 중국에서는 매년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주요 회의들이 열립니다. 특히 네네. 뭐 외교 분야라든지 아니면 경제 분야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연초에 이렇게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초청을 해서 맞아들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교적인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6년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중국이 그 현안들을 관리하는데 이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외교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뭐 9년 만에 우리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9년 만에 국빈 방문은 네. 이제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이제 완전히 복귀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 간의 한중 정상 간의 전략적인 소통이 그런 어떤 소통의 채널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기존에 이제 한중 관계가 많은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방중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이 잘 관리되고 있고 관계 개선에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그리고 한중 관계도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도발 그리고 북한의 어떤 핵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보여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3박 4일 동안 어떤 예. 얘기가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그 이 대통령 내외가 그 입국했을 당시에 그 영전 모습이 또 좀 일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의전 상황에서 나왔던 중국의 과학기술부 부장인가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중국이 9년 전보다 굉장히 의전에 좀 공을 들였다.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기존에 이제 그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의전에 있어서 이제 수석 차관급이나 혹은 차관복급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2026년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서는 장관급, 특히 이제 과학기술부 부장이 영접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한중 관계의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중국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제나 외교의 부장이 나오는 것과 달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외교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보나 이념을 떠나서 한중 관계가 이런 어떤 과학 기술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번 그 영접 의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제 한중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안보나 네. 그런 어떤 군사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은 뒤로 놔두고 이제 좀 더 전면에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어떤 중국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실용주의와 그쪽의 실리주의를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방중 전에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현안 중에 하나인 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또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어떤 표현, 이 외교적 수사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한중 수교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이 존중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그 입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약간의 어떤 거리두기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지지한다라고 더 표현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중국의 주장에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것을 옹호한다라는 입장이었을 것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의 어떤 그 하나의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 한중 관계의 어떤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이렇게 그 방중 어제 의전 모습, 영전 모습 그리고 앞선 인터뷰 내용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방중의 의미는 청와대는 어떻게 짚고 있을까요? 앞서 청와대는 이번 방중의 기대 성과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중의 기대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 공고화입니다.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중 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입니다. 한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수평적 호혜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이 전면적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입니다.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습니다. 넷째, 한중 간 민감 현안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자, 차후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대에 대한 성과가 도출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일단 지금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축약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대 성과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이런 언급을 했는데 한미 동맹이 이제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한중 간 고위급 어떤 채널 복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병행돼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그 정상회담이 이제 물꼬를 터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민감한 이슈인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한령의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뭐 차관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국장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 중국과의 어떤 그런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이 실무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들이 조금 산적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중 양자의 어떤 회담뿐만이 아니라 다자 회의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중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 중국이 이제 에이펙 주빈국으로서 이제 에이펙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우리도 그 중국의 그 에이펙 회의를 참가할 때 이런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중 간의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 소통을 계속 지속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이슈에 있어서도 이 다자 회의에서의 어떤 다양한 의제들 속에서 우리 한중 간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자 회의 속
양자 관계의 어떤 회의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뭐 한중 정상 간의 뭐 정례적인 만남 이런 것도 좀 약속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일단은 이제 지난 에이펙 회담과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서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정상회담이 지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제가 분명한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중요한 의제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제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4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혹은 뭐 그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네.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제가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 이제 실질적인 어떤 해법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실효적인 조치 중에서 이 한한령 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큰데 물론 뭐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실무 후속 회담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사실 중국 당국에서 이 한한령이라는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중 간 정상이 만났을 때 이러면은 좀 매끄럽게 좀 얘기를 꺼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하는 부분도 기대가 있어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은 한한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자신들이 내린 어떤 제재 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이라는 이슈를 꺼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이것을 분명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은 이 한한령을 단순히 어떤 그 안보 어떤 외교 이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이 어떤 그 중화민족의 그 문화를 어떤 산업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한류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 그렇죠. 중국 문화의 산업에 대한 어떤 타격이 우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호 무역 차원에서 보호 조치 차원에서 중국은 이 한한령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한한령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차원에서는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 그 한국의 어떤 여러 한류의 문화 어떤 콘텐츠들이 중국에서 좀 이렇게 그 제대로 이렇게 공연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금지되지 않도록 우선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우리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